자, 우리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흐름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경제학의 모든 문제는 그 희소성 때문에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뭘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같이 연결되는 게, 대가를 치른다?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공짜가 없는 것이죠. 공짜 점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그냥 같이 패키지로 묶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잘 선택했냐 그러면, 이 기회비용을 가능한 한 작게 하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선택과 관련한 이러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시장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 살펴볼 거고, 아니면 정부가 지시명령 통제같이 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는 이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볼 거야. 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는 가격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뭐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용어 정리 좀 할게요. 미시경제, 그러니까 요 특히 가격의 작동 원리를 살펴본다 해가지고, 우리가 미시경제학은 뭐 가격론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은 가격 이론이다 이렇게요. 가격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격에 많은 정보가 다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요 정도 살짝 보시면 되겠고, 자, 미시경제 분석 방법 살짝 거기 있는데 볼게요. 자, 우선 요거 분석 방법, 경제 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 활동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경제 주체는 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비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소비, 뭐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소비의 주체라고 하는 가게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리고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게 기업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업 이렇게요. 물론 이제 가게가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공급해 가지고 기업이 그걸 잘 버무려서 뭔가 아웃풋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메이크를 하면 이렇게, 가게는 그걸 갖고 이제 구입을 합니다. 바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수요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메이크할 것인가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간단한 예를 들면, 백종원 선생이 여기 보시면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5,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짱이라고 써야 되나? 아무튼 그러면 만원에, 뭐 2만원에 만들 수 있다고 할게요. 재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만들기보다는 사 먹는 게 나아요. 2만원 이렇게. 여기 또 누구 사람 있어요? 킴씨가 있어요. 근데 킴씨는 또 저보다도 더 재능이 없네. 3만원에 스파게티를 만든다 할게요. 그럼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어.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얼마 돼 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가격이 만약에 1만원에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생산하는데 2만원 들잖아. 만드는데 사 먹으면 만원에 살 수 있어. 그럼 제가 직접 만드는 게 나아요? 사 먹는 게 나아요? 사 먹는 게 낫지. 그냥 만들지 말고요. 그 시간에 강의 준비를 하고 그냥 경제학 공부를 하고, 그냥 요리는 그냥 됐어, 먹고 싶으면 사 먹자 이렇게 돼요. 백종원 선생은 아니 뭐 경제학 공부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여기서 보면은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짱과 김씨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야. 그 김씨도 뭐야, 3만 원에 걸쳐서 만드니까 됐어, 나도 살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돼서 뭐 그런 거 다음에 수요 공급에 살 텐데 가격이 2만 원이 만 원이 아니라 가격이 올랐어. 2만 5천 원이 됐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저 어떻게 해요? 저 원래 소비자였고 그냥 아예 스파게티 만들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생산을 시장보다 훨씬 싸게 하니까 나도 메이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물론 이제 백종원 선생이 5천 원에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했어. 맛은 똑같다고 할게. 그러면 2만 5천 원에 이게 거래가 되면 저는 2만 원에 생산했으니까 5천 원의 이득을 벌게 되는 것이고 백종원 선생은 더 저렴하게 생산했으니까 2만 원의 이득을 얻겠지. 아무튼 저와 백종원 선생은 스파게티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뭐야? 여전히 그냥 구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산자가 되고 누가 생산 공급자가 될 것인가는 시장의 가격을 보고 그걸 시그널을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저 뒤에 국제무역으로 가면 어느 나라가 뭐 반도체 수출 국가가 될 것인지 바나나를 수출할 것인지 그것도 똑같이 수출 수입 이게 이제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고 이게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경제 주체는 자신이 어떤 자원을 사용하고 처분, 소유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경제 주체는 두 번째 줄에 가게, 하우스홀드라고 해요.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또 하나의 경제 주체가 있어요. 원래는 가게와 기업이 알아서 이렇게 물건을 생산하고 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돈을 지불 안 하는 거야. 그 뭐야 이게 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유권이 잘 획정돼 있어야 돼. 소유권이 잘 확정돼 있고 이게 누구 건가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가 밥을 먹었으면 국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대가를 지불해야지. 계약이 잘 이행되어야 하는데 돈도 안 내고 그냥 막 가. 제가요 깍두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깍두기 먹었으니까 그냥 갈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개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소유권 이게 주인이 누굽니다. 계약 꼭 지키세요. 아니면 경찰 뭐 이렇게 막 남의 거 약탈하거나 다른 나라가 침입하는 외교, 국방 이런 것만 담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대공황 이후에 정부의 역할과 이런 것들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부는 물론 생산과 아까 얘기했던 경찰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니까 생산과 소비 주체 다 된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할 땐 경제 주체는 가게, 기업, 정부 이렇게 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확장하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와 교육을 하게 되니까 해외 부분에 이제 다른 나라 국가가 있어요. 외국 요 부분까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개방 경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주어진 여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어진 여건. 이건 이제 수요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어진 여건이 요 희소성이라는 이 제약 조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은 저 희소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제약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미시경제학에서는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뭔가 최적화한다라는 그 제약 조건식, 목적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볼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는 제약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제한돼 있지. 소득이 제한돼 있고 그럼 소득뿐만 아니라 요 가격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가격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나 더 먹고 싶은데 소득이 없어.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뭐 이렇게 한정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뭐 생산자도 마찬가지야. 생산자도 야 우리도 말이야 삼성처럼 반도체를 만들자 하려고 했는데 뭔가 기술이 있어야 돼. 생산 기술 제약에 빠져 있고요. 아니면 그걸 기술은 있는데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노동이라든가 또 돈이 있어야지 자본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이 되고요. 정부는요. 정부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뭡니까 하면은요. 아니 정부도 가능한 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막 많은 걸 제공해 주고 싶겠지. 뭐 정부야 뭐 세금을 가능한 한 작게 하고 많이 막 기본소득부터 해주고 싶긴 한데 정부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산 제약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산 제약. 그러니까 예산 제약이라는 건 돈이 어떻게 마련되니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 조달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정부 지출 G라고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다리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뭐 경찰 서비스 운영하거나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또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게 되는 뭐 정부 지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데 전부 다 예산 제약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거뒀어. 이 성과 우리도 마찬가지지. 2023년도 2022년도 성과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이게 뿌듯했나 어땠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 평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들었어. 그래서 쭉쭉쭉 했는데 이 평가하는 기준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평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경제 주체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뒤에 계속 얘기할 건데 이게 낭비가 있었나 효율성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경제학에선 낭비가 있었나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선택에서 제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는가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뭐 그렇게 보시면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업 듣는 것보다 딴 거 하는 게 더 보람 있고 좋은 거면 그냥 오히려 후회되는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파이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분배하는 게 공평한가 이렇게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할 거야. 보통 이외에 뭐 얼마나 행복한가 평가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외에 뭐 개인의 자유라든가 등등등 뭐 막 있겠지만 한 요 두 가지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뭐 내용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거는 경제학에서는요 늘상 균형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균형이라는 걸 많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균형 잘 잡는 균형이 지금 잡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식 표현으로 나타낼 때는요 이런 표현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변화하려고 하는 유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뉴턴에 대한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거기 수요 공급이 딱 일치한 상태로 얘기할 건데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다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어. 공이 3개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A공, B공, C공 이렇게 있어요. 자 엄청나게 B공 같은 경우는 경사진 기슭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마찰력이 너무 세가지고 본드로 딱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B는 가만히 놔두면 공이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B와 같은 상태는 균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C와 같은 상태는 이쪽으로 가려는 힘과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얘는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A라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상태도 좀 위태위태해.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이쪽으로 가려는 힘과 완전히 힘이 똑같아지면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얘도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균형이 아닌 상태도 많고 균형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론상 분석할 때는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지 뭔가
합의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태양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심력과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딱 같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계속 공전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균형이다 이렇게 딱 맞다 가지고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주로 많이 할까? 아니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저 뒤에 거시 경제까지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 살짝 여기 지울게요. 자, 거기 보시면 1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학은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경제학의 분석 방법 중에서 그래프를 많이 쓸 거야. 그래프와 또 이제 수식을 많이 쓰는데 수식이라는 것은 뭐 수학적 언어라고 할까? 요거를 써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설명하는 방법이 서술적인 설명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래프와 수식, 수학 때문에 좀 복잡하게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요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때로는 유익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 어떤 남자를 뭔가 소개를 시켜줘요. 소개팅일 수도 있고 뭔가 뭐 일을 할 때 뭐 직원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궁금한 거야. 어떻게 생겼니라고 할 때 사진 보여주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생겼군. 안경을 썼군.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뭐 되면 다 그냥 알 수 있지. 이게 아니면 저기요 눈이 두 개인데요. 뭐 턱은 갸름하고요. 안경을 썼는데 이게 또 까만 안경을 쓴 것 같고요. 선글라스인지 모르겠고요. 뭐 아무튼 뭐 머리는 뽀글뽀글 파마했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 말만 이게 길어지고 다르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안 바뀌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경 계속 쓰고 있고. 파마한 거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딱 나와 있는 그거 이 균형 상태를 이제 분석하는 거지.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얼마이고 거래량이 얼마이고 뭐 그런 것들 분석해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요렇게 현재 상태야. 근데 현재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합니다. 뭔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과거가 되는 거야. 비포.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2023년이 들어서서 요 강의를 수강 신청하기 전과 수강 신청한 후 이렇게요.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하면은 더 많은 정보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다가옵니다. 쇼크가 와요. 충격이 왔을 때 어떤 쇼크가 왔다 할까? 옆에 친구 죄송한데 어떤 충격이 왔다 할까? 이 사람의 삶에서 생각나는 게 없어서 뭐 어떤 충격? 뭐 할까? 네? 아 이별? 되게 슬픈데 그래요 이별 원래 커플이었어 요 옆에 여기 보니까 인스타에 머리 좀 긴 커플이 한 명 있었어요. 흐리게 이렇게 착 이렇게 이별했어 변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뒤에 친구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별하면 본인의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드라마 본 것처럼 해도 돼. 뭐 어떻게 안 좋아져? 입꼬리가 이렇게 안경 벗어? 머리 밀고? 그래요. 머리 밀고 어떻게 하지? 초췌하게 되고 안경도 벗고 아무튼 그림이 이상해졌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본다니까. 그래서 변화 전에 이랬었네. 어떤 충격이 왔길래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거를 이제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이렇게 막 분석하면 우리 경제학도 역사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또 비슷한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이 있는데 뭔가 뭐 비슷해. 이 사람은 이런 안경을 썼어. 뭐 또 이렇게 멋쟁이 안경 쓰고 이제 언제나 웃고 다니고 이러고 있었어요. 역시 머리는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옆에 또 이쪽에 희미한 또 여학생 머리가 있지. 여학생이 보였어.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얘기해. 얘 이별했대.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 요거 보면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도 저기 머리 세운 거 밀겠군.
안경 벗겠군.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래야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균형이 어떤 충격 때문에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게 되면 뭐가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저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나 뭐가 오게 되면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이렇게 멈춰 있는 사진을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정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니까. 사진을 착각 보여주면 얘와 얘 다르잖아. 안경도 뭐 검은 색깔인데 요거는 알고 봤더니 조금 파란 색깔일 수도 있고, 안경 모양도 삼각형 나비 넥타이 모양의 안경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게 비교 정태 분석인데, 요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충격 이전과 이후를 같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한다 해서 컴패러티브에서 비교 정태 분석, 뭐 정학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미시경제학, 거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균형 전과 충격 이후의 균형 후 뭐가 어떻게 변했니, 그거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원래 이제 좀 더 좋은 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를요 이렇게 충격이 있으면서 요거를 일일이 사진을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동영상을 이게 찍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더 슬프긴 하겠네. 이 이별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보고 안경을 벗네, 머리도 막 미네, 걸 다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동영상은 알겠지만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사진 착각 찍는 것보다 어려운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용량도 이렇게 되게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찍는 것처럼 분석하는 것을 다이나믹한 동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이제 거시경제가 다 동태 분석에 가까운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경기 변동이나 성장 다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거시경제 분석하는 게 더 어려운 고도의 뭐 기법이 되는 거죠. 미시는 어떻게 보면 또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용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후생 분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 뭐를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거 후생, 저 뒤에 보면 챕터가 후생 경제학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후생을 번역을 뭘 한 거냐면 이게 웰페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웰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웰빙, 뭐 워라벨, 행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한자식 일본식 번역인데 뭐 번역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은 이제 무슨 뭐 복지 관련된 이제 이 표현 같은 게 일본식 많이 차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무슨 뭐 보건복지 이런 걸 일본은 뭐 후생성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아무튼 표현이 후생 이런 걸로 고착화되는데,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행복할 것인가 그거를 나타내요. 그게 거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평가 기준은 그거지. 뭐 결국 행복인데 효율성과 공평성을 통해 가지고 진짜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그거 판단하는 거 저 뒤에 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살짝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 밑에 시장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의 기능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배분 기능. 이 자원이라는 거 얘기는요, 앞에 할 때는 언제나 희소한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엘로케이션이잖아요. 배치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한테 물을 주고 누구한테 뭐 빵을 주는가 이런 거 할 때도 사람들의 선호 이렇게, 그리고 누가 스파게티를 생산하고 누가 스파게티를 생산하지 않고 사 먹는가, 선호와 관련된 뭐 생산 능력이라고 할까, 기술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살짝 상대적으로 보는 건데 그걸 가늠해주는 요 역할이 바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시장의 가격을 보고 가격이 뭐 10,000원이었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스파게티를 사 먹는 바이어 입장이었는데 스파게티 가격이 25,000원 뭐 이렇게 2만원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생산자로 바뀌는 거잖아. 그리고 이 희소한 자원 누구한테 공급을 할까요? 할 때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공급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드릴 수 있는 학점은 BA와 B, C 둥글둥글 그리고 여기 F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한돼 있다니까요. 아 풍부한 것도 있어. F는 풍부해요. 그리고 CD도 좀 풍부해.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는 드릴 수 있어.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벽이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사람 말씀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학점을 주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어떻게 정한다고? 원한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목소리 크게 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야? 애매하지. 어떻게 보면 경매처럼 하는 거야. 경매처럼 하는데 돈으로만 학점 사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 시험 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이야. 아 그렇잖아.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 예, 객관식으로 보게 되면. 근데 정답을 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됐어. 나 이거 답 다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나는 뾰족한 학점 싫어. 나 한 C나 받을래. 일부러 틀릴 수도 있잖아. 아 싫어하니까 나는 C를 원하면 자기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정해서 일부러 좋아. 그럼 40문제면 한 C 받으려면 한 절반 정도 틀리면 될까? 그래서 일부러 절반은 틀리고 절반 맞추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A를 받으려면 다 맞추시면 돼.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호를 표출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시험 다 100점 맞으면 아 뾰족한 학점을 원하시는군 해서 제가 뾰족한 거 드릴 거고요. 반타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쓰는 거야. 시험지에다가 제가 문제를 40문제 제시했지만 어떤 학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학번과 이름을 쓰시고 자기가 점수 이게 받고 싶은 학점을 쓰세요. 그러면 반타작 하신 분은 저는 C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선호를 표출한 거야. 어떻게 하면 뾰족한 학점을 받습니까? 문제 다 맞추면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남들 뭐 놀거나 다른 거 할 때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 그만큼 자신이 저 뾰족한 거 원합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 그게 바로 시장에서는 경매하는 거랑 비슷해. 여기 골동품이 나왔는데 피카소가 쓰던 지우개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냥 갖고 싶진 않은데 앞에 분이 뭐 이거 피카소 해가지고 엄청 열성적인 팬이면 나 이거 그냥 한 몇백만 원 하더라도 뭐 아니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1년치 연봉을 포기하서라도 나 이거 가질래. 뭐 그게 더 행복하면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원리가 희소한 자원이 누구한테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니 이게 피카소가 쓰던 지우개인데 저한테 오면 뭐 하겠어. 이거 그냥 창고에 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진짜 원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이 지우개가 말 그대로 엄청나게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받아서 사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것이고요. 다음 가볼게요. 15페이지. 자, 소득 분배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공평성 같은 겁니다. 아니 이 소득을 파일을 만들었어.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게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약간 자원 배분의 엘로케이션인데 이거는 약간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소득이 어떻게 분포됐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골고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정규분포 같이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요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꾸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바람직하거나 좋은 건 아니야.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게 바람직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요거요. 너무 한쪽에 쏠림 현상이 심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적절하게 재분배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도 거기 나와 있는 시장의 기능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 분배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득 사이즈 가지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득의 사이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요것도 얘기할 거야. 그렇지만 경제학에서 좀 더 얘기하는 소득 분배는요. 기능별 소득 분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저 뒤에 다시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아니 피자를 만들었어. 피자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인풋이 제공되겠죠. 어떤 사람은 노동을 제공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 자본은 사실은 돈은 아닙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기계 설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땅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아니 노동자와 자본과 토지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피자가 그냥 뿅 만들어집니까? 누군가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야죠. 그게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잘 버무리게 되면은 이게 피자가 만들어져. 그럼 피자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판매를 한단 말이지. 이렇게 판매해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저렇게 수익을 얻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얻게 된 수익을 배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쭉 해서 다시 배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노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임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 이 근로소득이죠.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걸 이제 빌린 대가로 임대료 또는 이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지에 대한 것도 토지도 땅을 빌린 거잖아. 그것도 이제 임대료랑 막 섞여 있지만 보통은 이거를 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에 대한 대가로 그걸 잘 버무려 가지고 잘 판매까지 한 거야. 마케팅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윤 이렇게요. 각각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게 그게 기능별 소득 분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다시 할 거지만 이것도 다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임금도 노동에 대한 가격, 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 똑같아. 가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임금이 더 높아지거나 임금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노동 제공을 잘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의 방법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살짝 그냥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방법론 중에서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살펴본다라는 걸 살짝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18페이지에 가보시면 미시경제학의 작동 원리 해가지고 경제학 전반에 이렇게 아우르는 뭐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거나 내용 들어가는 건 챕터 2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부터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배운 거는 어렵지 않지만 경제학에 대한 그냥 특히 미시경제, 경제원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소화시킨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관식으로 할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경제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왜 뭐 선택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하면은 요거를 자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체계화 시켜 가지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박수 치지 마세요. 어색하게. 네. 이거 저장한 거는 올려 드릴게요.